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20일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그 지지 세력의 이념적 성향을 계급투쟁론 세력이라고 하는 게 정확합니다. 민중민주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사람 중심이라고 이렇게 포장을 하지만은 하는 행태는 자기 편과 다른 편을 확연하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국가를 분열시킵니다. 분열 정권이라고 하면 좌파 분열 정권, 또 김정은을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보니까 친김 좌파 분열 정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판사 사회가 분열되었습니다. 분열되더라도 마지막에 분열되어야 할 곳이, 또 절대로 분열되어서는 안 될 곳이 판사, 법원입니다. 법원은 기준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라는 기준이 있으므로 분열될래야 분열될 수가 없는데, 여기에 좌파적 이념을 가진 판사들이 등장을 하면은 법을 계급투쟁론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계급투쟁론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법 해석을 두고, 세상 돌아가는 걸 두고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제 있었던 판사회의, 판사대표회의라는 게 바로 분열의 상징이죠. 어디 동료 판사를 탄핵하자고 하는 표결에서도 비슷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격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주장을 했지만은 이것은 상권 분립 위반이고 헌법 정신 위반이고, 그 전에 상식에 반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도덕률에 반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동료 판사를 탄핵하자는 헌법 정신 위반, 상권 분립 위반 행위를 한 정치 판사들을 국회가 탄핵해야 합니다.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헌정 질서와 한국의 법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또 나중에 계속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 내일 용산전쟁기념관에서 예비역 장성들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이 남북 군사 합의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부 측 인사도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궁금합니다. 내일 오후 2시 용산전쟁기념관 평화홀입니다. 평화홀. 이 요사에 보면은 국방부와 우리 국군이 적병이 성문 앞에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성문을 지금 허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국방부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국군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영혼이 있었습니다. 7년 전으로 기억되는데, 그 백골 부대로 유명한 제3사단, 3사단 지역으로 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3사단이라고 하면은 1950년 10월 1일 38선을 제일 먼저 돌파한 부대입니다. 그것이 국군의 날을 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구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멸북통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멸북통일. 3사단장을 만났더니 북한 정권은 공산주의가 아니므로 멸공통일이 맞지 않아서 고심을 하다가 멸북통일이라는 말을 지어냈다고 했습니다. 멸북통일. 물론 이 멸북통일에서 북은 북한 주민은 아닙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이죠. 그래서 이 사단장은 멸북이라고 할 때 북이 상징하는 게 뭐냐, 이렇게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주체사상. 두 번째, 김씨 세습 정권. 세 번째, 이 정권을 결사옹위하겠다고 하는, 총폭탄이 되겠다고 하는 북괴군. 네 번째는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남한의 종북 세력. 요걸 북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멸북통일하자. 3사단의 좌우명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게 있습니다. 골육지정, 필사적생. 골육지정, 장병들끼리 혈육인 것처럼 정을 나누자. 그리고 필사적생,
죽으려고 하면은 산다. 근데 당시 사단장이 만든 구호가 아주 으시시했습니다. 북괴군의 가슴팍에 총칼을 박자. 북괴군의 가슴팍에 총칼을 박자였습니다. 이 백골부대 장병들은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이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랬습니다. 멸북통일 최선봉 천하무적 백골사단 처부수자 북괴군 때려잡자 김부자. 김부자는 미친 개 몽둥이가 약 부관참시 김일성 능지처참 김정일 김정은 북괴군의 가슴팍에 총칼을 박자. 일부 장병들은 처음에는 이게 너무 격한 고라고 해서 거부감을 갖는 듯 했으나 2010년 11월 연평도 도발 이후에는 거침없이 신나게 이 구호를 외치더라고 했습니다. 부자가 경쟁적으로, 부자가 아니죠. 3대가 세습 경쟁적으로 700만 명을 죽음으로 몰고 갔으니 이 악마적 반역자들에게는 미친 개 부관참시 능지처참 같은 말이 오히려 부드럽게 들릴 것입니다. 이 김정은에게 국방위원장이니 국무위원장이라는 호칭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 노예근성이죠. 그리고 헌법 위반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나라 국자를 붙이면 안 됩니다. 당시에 3, 4단의 어느 장교는 김정일은 미친 개라고 외치기 시작하니 가슴 속을 짓눌렀던 그 무엇인가 사라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공포감이 사라지고 어떤 노예근성 같은 게 사라졌던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북괴군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백골부대는 부대 표시가 해골입니다. 해골. 1947년에 이 부대가 창설되었습니다. 백골이 될 때까지 충성하여 나라를 지키겠다는 집념을 담은 것이죠. 3, 4단은 휴전 이후에 단 한 번의 적 침투도 월북 사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적 침투를 허용하지도 않고 월북 사건도 없었다. 1973년에 이 북괴군이 도발하자 당시 박정인 사단장이 사단 포병을 지휘해가지고 적의 진지를 초토화시켜가지고 수십 명을 죽인 기록도 있습니다. 이 3, 4단은 백골부대는 장병 전사자 통계가 14,672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단 중에서 가장 전사자가 많은 사단은 8사단, 그 다음이 7사단, 그 다음 6사단입니다. 다 16,000명 이상입니다. 3사단도 아마 아주 전사자가 많은 사단 중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군이 지금까지 한 4차례 중동전쟁을 치렀는데 총 전사자 수가 약 2만 명입니다. 2만 명. 이스라엘군 가운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공군과 기갑부대입니다. 공군과 기갑부대에서는 전사자가 그 무기 덕분에 비교적 적죠. 텔아비브 근교에 기갑부대 기능관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전사자 명단이 1995년 현재로 약 4,000명 정도 적혀 있는 걸 봤습니다. 백골사단은 말하자면 그 약 4배나 되는 사단 하나가 전사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기갑부대 기능관에 가면은 전사자 명단 위에 영어로 We made history, 우리가 역사를 만들었다는 글을 새겨놓고 있었습니다. 당시 3, 4단은 아주 혹한기 추울 때를 골라서 일주일간 훈련을 했다고 했습니다. 영하 20도, 30도를 오르내리는 가운데 짐승처럼 일했다, 짐승처럼 훈련했다, 이런 사단장의 표현이 기억이 납니다. 훈련할 때는 짐승처럼, 쉴 때는 신사처럼, 이런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훈련을 혹독하게 한 뒤 부대로 돌아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행복이 따로 없습니다. 평소엔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도
고생을 한 뒤에는 소중하고 아주 고맙게 느껴집니다. 이런 사단장의 말이 마음에 닿았습니다. 나는 사단사령부 방명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의 힘을 느꼈습니다. 이 사단장이 누구냐? 바로 내일 용산의 예벽 장성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신원식 전 합참작전본부장입니다. 신원식 전 합참작전본부장은 국방부 정책보좌관, 3사단장, 그리고 수도방위사령관, 합참작전본부장, 합참작전차장, 대한민국 국군의 엘리트 코스를 다 거친 분인데 몇 년 전에 전역하고 나서 요사이는 또 다른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전투는 총으로 하는 전투가 아니라 말과 글로 하는 전투죠. 대한민국은 말과 글로 싸워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고 아직도 법치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말과 글로 싸우면은 피를 흘리지 않고 지킬 수 있습니다. 법으로 싸우면은 또 피를 흘릴 필요 없이, 총을 들 필요 없이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도 이길 수가 없고 법으로도 이길 수가 없으면은 국민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국민 저항권. 그러면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런 사태에 가기 전에 말할 수 있는 사람, 글 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법을 아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힘을 모아서 이 나라를 반역적 세력으로부터 지켜내는 그런 흐름의 한 전기가 내일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